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7월 21일 오전 6시 41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7,963달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995달러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3,995달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CME 차트예요. 좀 갭이 생길 것 같죠? 4,000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제법 큰 갭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하나 염두를 해 두시고요. 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겼고요. 제법 큰 갭이고 아마 지금 가격에서 CME 차트가 열리게 되면 아래로 10%가 넘는 갭이기 때문에 제법 큰 갭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주중에 주초에 갭 하락은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10% 넘는 조정이 오게 되면 알트들도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개인적으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죠. 복귀한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조정폭이 크게 된다면 이 돌파한 넥라인에 대한 테스트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3,300달러, 최대 2,900달러 부근까지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도 여기 레벨까지 또 단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대략 7,500달러고요. 이른바 로그 차트의 채널 상단이자 이 자리 좀 중요해요. 이 7,500달러는 중요한 게 로그 차트의 채널 상단이자 그 다음에 선형 차트의 수렴 돌파 목표값이죠. 다시 한번 로그 채널의 상단이자 선형 차트의 수렴 돌파 목표값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더리움의 최고 가격이고요. 대략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역시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를 찍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게 되면 이외에는 선형 로그 차트고요. 아래가 지금 선형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선형 차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로그 차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요 레벨은 일단 뚫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도 주요 레벨 뚫고 나왔죠. 그럼 주요 레벨 뚫고 나왔으니까 계속 이대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테스트 없이. 테스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레벨 혹은 여기 레벨까지 테스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제 거의 완벽한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헤드앤숄더의 목표값도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 차트로는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의 목표값이 5,800달러고요. 선형 차트로는 전고점 레벨인 4,347달러네요. 일단 선형 차트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요거를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 5년이 넘는 장기 추세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속임수와 개미들 패닉셀을 유도하면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트랩을 만들어내면서 개미들 물량 한번 싹 털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해킹 이슈도 나왔고 그럼 아주 높은 확률로 1대1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1대1 목표값이 7,574달러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1.618 되돌림이 7,337달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채널 상단하고 가격이 겹칩니다. 그러면 로그 채널의 상단과 지금 이 선형 차트의 1대1 수렴 돌파에 대한 5년짜리 수렴 돌파에 대한 목표값이 일치하는 상황이죠. 아주 높은 확률로 이더리움은 최소 7,000달러 중반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올라갈 거냐 아니면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거냐 그것만 남았을 뿐이죠.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보시게 되면 하단이 뚫리죠.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복귀했는지 테스트가 나온 다음에 결국 돌파가 나왔어요. 요거 하나 보시고 자 로그 차트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악재가 동반되면서 5년짜리 추세가 뚫렸어요. 5년짜리 추세에 하단이 뚫렸죠.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 채널의 중단을 지켜내고 결국 5년짜리 추세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여기에서 5년짜리 추세로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몇 달 만에 복귀에 성공했냐면 2025년 2월이니까 거의 5개월 만에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더리움 바이빗 해킹 사태가 터진 게 여기에요. 5개월 만에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선형 차트는 지난 5월에 복귀 성공했고 로그 차트는 7월에 복귀를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 선형 차트에서도 복귀한 뒤로 테스트가 나왔죠. 근데 아직 로그 차트는 테스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정말 이 장기 채널의 하단 복귀한 것 맞니? 라는 테스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더리움이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CME 갭도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CME 갭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형 차트의
삼각수렴 돌파에 대한 테스트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테스트 과정 한번 거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대략 지금 가격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알트 불장 왔다라고 해서 덥석덥석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만약에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실 분이시라면 반드시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진입하시려면 제가 6월 말에 언지를 드렸잖아요. 7월 2주차였던 지난 7월 7일, 7월 8일 이때 들어가신 분이시면 지금 뭐 조정이 오든 말든 조정 오면 더 사줄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최근에 알트 불장 왔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진입하신 분이시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손절 구간을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네, 벌써 21일이고 제가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린 지 2주하고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기껏해야 제가 이제 마감 시한으로 말씀드린 게 다음 주 30일이나 29일쯤이거든요. 네. 막바지란 얘기죠. 네. 일부 알트들은 이미 맥시멈 레벨까지 올라온 먼저 출발한 알트들은 맥시멈 레벨까지 올라간 알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덥석덥석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7월 2주차에 진입을 하신 분이시라면 다음 주까지 FOMC하고 BOJ의 금리 발표가 있기 전까지 최대한 존버해서 맥시멈 레벨까지 뽑아 드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7만 8천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작년에 7만 8초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작년 7만 8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선거가 있었죠. 근데 개표 결과가 충분히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킬 만한 개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즉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지금 집권당인 자민당이 연립 과반수에 실패할 거라는 출구조사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하필 BOJ 금리 발표가 FOMC하고 딱 붙어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 하필 작년 7말 8초에 이런 개떡락이 나왔다는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다음 주 28일부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딱 일주일 정도 잡고 들어가는 스윙 포지션이 되어야지 여기서 알트코인들 10배 간다 100배 간다라는 저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진짜 알트 불장은 4분기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거쳐가는 불장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 2주차에 진입하신 분이시라면 맥시멈으로 다음 주까지 좀 최대한 뽑아 드시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시라면 이건 무조건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2주 동안 계속 12만 달러 찍고 나서 박스권 행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3만에서 비트코인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21선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1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CME를 봅시다. CME는 이제 자주 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은 딱 21선만 보고 계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채워지지 않은 CME 갭이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보시게 되면 갭 하나 보이시죠? 여기 붕 떠있는 갭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CME 갭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 CME 갭이 위치해 있는 이 자리는 이 돌파한 패턴에 대한 넥라인이죠. 아직 테스트를 못하고 올라갔는데 넥라인이고요. 아마 여기에는 보나마나 페어 밸류 갭도 하나 위치해 있을 겁니다. 페어 밸류 갭도 하나 위치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좀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가면 오히려 좀 이쁜 모양이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긴 한데 13만에서 14만 달러 또는 16만에서 17만 달러까지 올라간 뒤에 8, 9월에 조정이 있을 것을 좀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긴 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여기 갭은 안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근데 채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제가 여기를 채우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냐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주요 저항 레벨 돌파할 때 갭상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 갭을 바로 안 채우고 언제 채웠냐면 한참 뒤에 여기 구간에서 채웠거든요. 그렇죠. 한참 뒤에 여기 구간에서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 갭이 만들어질 때도 그냥 무시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12만 3천 달러 찍고 지금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물량 4만 개가 들어와서 별다른 줄어듦 없이 일단은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물량이 한 4만 개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물량이 아직 빠지지 않고 이게 만약에 OTC 물량이나 단순 지갑 이동이라고 하면
분명 코인베이스 크립토컨트에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을 건데 이게 수정을 안 된 걸 보면 이건 정말 현물 거래소로 중앙화된 거래소로 4만 개가 들어온 물량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4만 개의 성격을 그럼 또 단순히 매도를 위한 거로 봐야 되느냐? 또 그렇게만은 또 볼 필요 없는 게 워낙 거래소 내 물량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호가창을 채워줄 물량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물량도 호가창을 채워준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때 보면 똑같이 4만 개가 또 들어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4만 개가 하나 또 들어오죠. 네.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왔냐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까지 해서 들어온 유동성이 30억 불이 넘는, 그럼 거의 한 30억 불, 30억 불이 아니고 단위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30억 불이 아니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30억 불 맞네요. 네. 30억 불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원화로 대략 4조 원이죠. 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4조 원의 유동성이 들어왔고 그 4조 원의 유동성이 들어온 뒤로 보시게 되면 4만 개의 물량이 다시 한번 없어지죠. 확인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은 어쩌면 현물 거래소에서 나 비트코인 4만 개를 사고 싶은데 호가창이 너무 텅텅 비어져 있다. 호가창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요청과 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채워진 물량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해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아직 바로 소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4만 개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4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단기 주입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다시 또 꺾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13만에서 14만 달러 이 CME 갭, 그 다음에 일봉상의 21선이 위치해 있는 13만에서 14만 달러까지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좀 저는 그냥 갈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코아필 차트가 16만 달러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 이상 이걸 그냥 무조건 그냥 간다라고 보기에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조정의 가능성은 분명히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CME 기준 21선은 11만 3천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차트 기준, 코인베이스 차트 기준으로 지금 21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봅시다.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21선이 대략 요게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어디냐면 여기 봅시다. 11만 4,700달러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대략 11만 5천 달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 범위가 또 넓어지네요. 11만 5천 달러에서 11만 3천 달러까지가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달러 간격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11만 5천 달러에서 한 번 매수, 11만 4천 달러에서 한 번 매수, 그 다음에 11만 3천 달러에서 한 번 매수. 그 다음에 이 RSI 상승 추세도 일단은 지금 깨진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SI 상승 추세도 꺾인 상황이죠. 그럼 높은 가능성으로 11만 3천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 즉 일본 기준 21선에서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하고 돌파한 넥라인, 그 다음에 CME 갭이 위치해 있는 이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쪽으로 10%짜리 하락 갭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그러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는 있죠. 네. 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를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 일봉상에 특별히 다이버전스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처럼 아래쪽에서 아직 반전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피보나치 레벨로 따지게 되면 여기 1.618 레벨이 상당히 좀 유력하거든요. 60%.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알트코인장이 강화된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쌍봉 패턴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쌍봉 패턴의 1대1 목표값인 여기 레벨 58.5% 레벨까지도 알트코인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그 이상을 노리시려면 아마도 4분기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잘 들으세요. 도미넌스가 반등해가지고 여기를 추세로 복귀를 해버린다 그러면 도미넌스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도미넌스가 이렇게 빨간색 경로로 움직여버린다 그러면 알트장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알트장이 끝났다라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 넥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 알트장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추세도 뚫릴 거고, 여기 RSI도 여기 추세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순간 알트코인은 이제 심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현상은 나오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들 한 28일, 29일, 그리고 30일, 31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까지도, 8월까지도 연장될 수가 있어요. 8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 레벨로 보게 되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더 먹을 거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강력한 넥라인이 하나 형성이 됐잖아요. 쌍봉 넥라인이
이 쌍봉 넥라인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된다고요? 알트코인들 풀매도 하셔야 됩니다. 네. 요런 데서 재매수하는 건 저항받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한 파동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패턴이 하나 완성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흔하게 나오는 패턴, 네. 닭다리 2개 먹는 시나리오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좀 뭐 가장 이렇게 질 수가 있죠. 그럼 매수 자리는 여기여야 되겠죠. 네. 여기 추세 저항 보고 또 한 번 더 크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복귀되는 순간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돼요. 항상 매매는 기준입니다. 네. 알트코인 1차 목표가가 여기였듯이 여기 넥라인이었듯이 이 넥라인이 돌파가 되게 되면 그걸로 알트코인 장은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여기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 보고 네. 이게 이제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연말에 이제 크게 한번 떨어지는 요 그림이 저는 가장 유력한 그림으로 보고 있긴 해요. 네, 연말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두고 기준은 명확하죠. 아 이제 쌍봉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넥라인이 돌파되는지 그대로 이렇게 쭉 한번 더 미끄러지는지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장이 좀 더 길어진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역시 어디가 또 매수 라인이 되어야 될까요?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쌍봉 완성하고 여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알트코인 불장이 더 왔다라고 칩시다. 뭐 28일, 29일까지. 네. 그럼 어디에서 알트코인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다음은 아마도 여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모양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면 추세 저항하고 넥라인 저항하고 동시에 겹치는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라인 되게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추세 저항하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추세 저항과 넥라인 저항을 동시에 받는 뭐 이런 자리들이 또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겠죠. 역시 이 자리에서는 한 파동 더 떨어지는. 네. 근데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심하이라고요. 네. 심하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알트코인은 끝입니다. 네. 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네. 근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최소한 도미넌스의 어디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진입하시라고요. 네. 내가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러면 나는 도미넌스의 일본 기준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X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7월 2주차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였나요? 여기 자리였어요. 여기 자리. 여기 화살표. 실제 알트코인 장이 시작될 가능성을 본 자리는 여기 자리고요. 지난 6월 말에 네. 여기에서 알트코인 장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은 여기 자리에서. 네. 확신을 가진 건 언제였고요? 여기 추세가 하방 돌파되었을 때.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 추세가 하방 돌파되었을 때가 이제 정말 내 상대로 한 4주에서 5주짜리 강력한 알트장이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 하고 지금 진입하신 분들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하고는 먹을 거리에 차이가 있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최소 여기 레벨, 크게는 뭐 여기 레벨까지 쌍고점이 완성되게 되면 여기까지 열려 있지만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한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정도 그냥 견뎌서 버틸만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네. 알트장이 2주 넘게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미넌스는 지금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언제 정말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는 미련 갖지 말고 탈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다 제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어덜스 도미넌스도 이걸 조금 이제 건전하게 알트코인장이 여기서 더 지속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이 한번 흡성이 나와야 돼요.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대응은 쉽죠. 7월 20차에 진입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정말 꼭대기까지 한번 발라 먹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추세 전환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막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손절 잡고 들어가시라. 어렵지가 않죠. 기준이 좀 너무 확실해요. 네. 도미넌스 기준 저 넥라인 잡으면 되니까. 네. 이게 떨어져 봐야 하방폭이 지금 13에서 15K 부분이니까 아주 이상한 알트만 고르지 않는다면 뭐 조정을 좀 견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이게 비트 상승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가느냐 즉 뭐 한 13만 달러 혹은 16만에서 17만 달러까지 올리면서 잠깐 알트가 주춤하는 그러면 닭다리 하나 더 먹을 찬스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비트 하락으로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이건 이제 알트장이 끝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미넌스가 과연 비트 하락으로 상승하는지 비트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지 네. 한눈에 보셔도 네, 어덜스 도미넌스도 이 하락 쐐기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가지를 네. 바로 가느냐 한 일주일 정도 마지막 알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항 레벨은 여기 또는 최대치로 보게 되면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세기 돌파 1대 목표값이 여기고 여기는 지난 2021년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의 연장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맥시멈 레벨일 것 같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여기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 다시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럼 이건 뭔가요? 네. 알트장이 끝난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나온다. 여기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 이게 여기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뭔가요?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넥라인이 상방으로 돌파된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방금 그 어덜스 도미넌스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게 여기 넥라인이 돌파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 자리가 뭘까요? 네. 도망칠 자리죠. 네. 수익 실현할 자리죠. 지난 2주 동안 존버하신 분들도 여기가 재차 돌파되게 되면 여기 넥라인이 돌파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네. 어덜스 도미넌스가 다시 뚫어낸 수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네. 제가 7월 7일 날 알트코인장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올라타기 딱 직전 타이밍이죠. 네. 그리고 지금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는 맥시멈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다시 기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 테스트 한번 하고 난 뒤에 단기 조정만 주고 올라가느냐. 네. 근데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여기 추세를 결국 못 뚫고 이번 사이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결국 여기 추세를 못 뚫고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은. 네. 여기 자리가 아마도 알트코인의 정착지가 되지 않을까. 네. 4분기에 만약에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센터 라인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도 못 뚫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네. 근데 일단 올 여름에 여기는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여름에.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알트코인은 여기 라인은 이제 조금 힘든 라인이 됐다라는 말씀은 조금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수평 레벨로 따져봤을 때 여기 라인 돌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네. 알트코인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20년, 21년과 같은 도미넌스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네, 객관적인 어떤 심리에 의한 매수 매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리를 보고 지금 이 자리가 하방 돌파되었으니까 몇 주짜리 알트코인장을 기대하고 진입을 해야겠다. 이 자리가 다시 재차 상방 돌파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을 충분히 내리실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네. 지난 7월 초에 올렸던 공개 영상에서 관점의 변화가 없어요. 네. 7월 초에 6월 말에 진입하신 분이시라면 다음 주 FOMC와 BOJ 금리 발표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더 화려한 법이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충분히 발라 드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진입하시는 분이시라면 일단은 손절은 잡고 들어가시되 충분히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있는 FOMC와 BOJ 금리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순환장에서 아직 돌지 않은 알트들은 좀 발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이미 순환매 사이클 관점에서 먼저 출발해서 먼저 도착한 알트들을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걸고 진입하시기보다는 아직 미처 출발하지 못한 알트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